적에 포위된 고려 명장 윤관을 구하기 위해 단 10명을 이끌고 수만의 적진에 뛰어든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 제일검 척준경. 드라마 도깨비 공유의 모티브로 알려진 고려시대의 실존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위인 윤관 그리고 척준경이 부자의 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려 최고의 명장 윤관과 고려 제일검 척준경 두 사람이 맺은 기묘하고도 놀라운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고려 중기 동북쪽 국경 너머에는 고려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여진족이 있었습니다. 그 여진족을 무릎 꿇린 단 한 명의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윤관 장군이었습니다. 윤관은 원래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문종 시절 문과에 급제한 문신 출신으로 외교관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고 송나라에도 다녀오며 뛰어난 외교적 역량을 인정받았고 국내에서도 남경 궁궐 건설과 화폐 제도 개혁을 주도한 핵심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신이 어떻게 고려 최고의 명장이 되었을까요? 1104년 여진족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자행하자 고려는 임관 장군을 파견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어 윤관이 동북면행 영병 마도통으로 출전했으나 역시 크게 패하고 급히 강화를 맺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윤관은 이 패배를 뼈저리게 분석했습니다. 여진족은 기병이 강하고 우리는 보병 위주라 당할 수가 없다. 그는 곧바로 숙종에게 건의하여 고려 역사상 최초의 특수부대 별무반을 창설하게 됩니다. 별무반은 기병대인 신기군, 보병대인 신보군, 승려들로 이뤄진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전국의 백성을 징발해 사계절 내내 실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107년 윤관은 마침내 출병했습니다. 무려 17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부원수 오연총과 함께 동북면으로 진격했습니다. 여진족 추장들을 연해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복병으로 섬멸하는 기습작전을 구사하며 적의 지휘체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135개 촌락을 점령한 뒤 역사의 길이 남을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등 견고한 성을 축조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켜 개척하게 하였으며 두만강 넘어 선출령 일대에는 고려지경이라 새긴 비석을 세워 고려의 영토 확장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한복판에서 윤관은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1108년 1월 전열을 재정비한 여진족은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관과 오연총은 정예 군사 8,000명을 이끌고 가한촌이라는 좁고 험한 오솔길 지역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창한 숲 속에는 이미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여진족 매복 병력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군이 좁은 병목 구간에 깊숙이 들어선 순간 수많은 여진족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8,000명의 고려 정예군은 진영을 갖출 새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전멸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000명이 불과 1,000여 명만 남았고 부원수 오연총마저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윤관의 주변을 지키는 병력은 고작 10여 명에서 10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총사령관 윤관이 사면이 막힌 채 여진족에게 겹겹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갈이 다른 곳에 있던 한 사내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척준경이었습니다. 척준경은 본래 고려군이 하급 무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범을 빼닮은 얼굴에 거대한 골격과 체격, 그리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임간의 지휘 아래 출전했다가 패배했을 때에도 단기 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어 아군을 구출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척준경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윤관이었습니다. 윤관은 감옥에 갇힌 척준경을 보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눈빛과 범상치 않은 기운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죄인을 방면시켜 별무반에 편입시켰습니다. 척준경의 능력을 알아보고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바로 윤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윤관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척준경은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1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해 당장 출전하려 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친동생 척준신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가면 개죽음입니다. 적의 진영이 너무 견고합니다. 헛되이 죽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수많은 적에게 10여 명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성적으로 완벽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척준경은 동생을 바라보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늙으신 아버님을 봉양하여라.
나는 이미 이 한 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사내의 의리상 가만히 앉아볼 수는 없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수만 명의 여진족이 우글거리는 사지의 한복판으로 정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척준경은 우레와 같은 기합 소리와 함께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여진족 부관 10여 명을 단숨에 베어 넘기고 적장을 향해 활을 쏘아 거꾸러뜨렸습니다. 불과 10여 명이 수만의 진영을 헤집으며 선봉 지휘관들을 종잇장처럼 베어 넘기기 시작하자 다 잡은 승리라 생각했던 오만의 여진족 대군은 이 정체불명의 괴물 장수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진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산 너머에서 구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최홍정과 이관진이 이끄는 고려 구원군이 현장에 당도하며 협공을 시작했고 척준경의 돌격으로 이미 내부가 혼란에 빠진 여진족은 포위망을 풀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척준경은 그것으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각하는 여진족을 끝까지 추격하여 무려 36명을 더 베어 넘겼고 결국 여진족 추장 아로안을 비롯한 403명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청했습니다. 가한촌의 지옥 같은 전투가 끝나고 윤관은 영주성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척준경을 마주했습니다. 윤관은 누각에서 직접 내려와 척준경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를 내 친아들처럼 여길 터이니 너도 나를 너의 친아버지처럼 생각하여라. 당대 최고의 문벌 귀족이자 총사령관이었던 윤관이 하급 무관에 불과했던 척준경과 부자의 인연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척준경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한문지후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윤관은 문신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척준경을 살린 것은 전략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하나의 눈빛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본 한 인간의 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척준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에 뛰어든 것은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단 한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관이 척준경을 살렸고 척준경이 윤관을 살렸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